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세금은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기준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환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판매 금액을 의미하고요. 연환산이라는 말은 사업연도 중간부터 시작한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해서 공급대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2024년 1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연간 실제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을 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 2024년 7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급대가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의 판매 금액이 5,500만 원이었다면 이걸 12개월로 환산하면 5,500만 원을 6개월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한 1억 1,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환산 기준 공급대가는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2024년에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025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세무서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면 이미 전환 대상이신 분들은 대부분 안내문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부가가치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1%에서 4%로 낮고 매입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있어도 매입 금액의 0.5%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에 일괄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고 매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 매입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소매업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고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이 1억 7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도소매업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율은 1.5%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375만 원, 매입세액 공제는 1억 7천만 원의 0.5%인 8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세액은 375만 원에서 85만 원을 뺀 29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판매한 금액이 많다면 1.3%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부 신용카드 매출이라면 2억 5천만 원의 1.3%인 325만 원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은 없게 됩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의 경우 낮은 부가가치세율 덕분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아주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판매 금액 2억 5천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판매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2억 5천만 원의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약 2,272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되고요. 순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2억 2,727만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 금액 1억 7천만 원 중에서도 매입 부가가치세는 1억 7천만 원의 110분의 10인 약 1,54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세액 2,273만 원에서 매입세액 약 1,545만 원을 뺀 728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는데요. 여기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425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403만 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간이과세자일 때는 납부세액이 없었는데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납부세액이 약 4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판매 금액이 클수록 납부세액 차이도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앞둔 고객분들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실제로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받아보시고 나서 예상보다 큰 금액에 놀라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간이과세자 시절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진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마진 즉 순이익도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일 때는 판매가가 그대로 매출로 잡히고 매입가도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즉 마진 계산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판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고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고 다른 비용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으로는 단순히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8천만 원이 순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판매 금액 2억 5천만 원에는 매출 부가가치세 약 2,273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순이익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매입 금액 1억 7천만 원에 포함된 매입 부가가치세 약 1,545만 원도 제외하면 매출액 2억 2,727만 원에서 매입 금액 1억 5,455만 원을 빼면 순이익은 약 7,27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325만 원을 고려해도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약 400만 원 이상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 셈인데요. 실제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후 매출은 그대로인데 왜 순이익이 줄었지?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마진 계산 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가격 설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라면 판매가를 조금만 올려도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어 전체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판매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매가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은 없는지 꼭 고려하신 후 가격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달라지는 점은 바로 적격증빙수의 중요성입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업종에 따라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1%에서 4% 수준으로 낮고 매입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0.5%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비와 같은 적격증빙을 꼭 챙기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분들 중에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적증빙이 있는 매입에 대해 매입 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 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납부 금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금액을 매입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는 모든 거래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정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받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부가가치세도 그리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 부족하면 예상보다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는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이고 소득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요.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직전년도 연한세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기준에도 동시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수익금액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즉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이 1억 400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거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말 그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추계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의 86%까지도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만 크지 않다면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는데요.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 수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커지게 되어 종합소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간이과세자일 땐 증빙 없어도 괜찮다더라 라는 말을 믿고 아무 증빙도 받지 않았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깜짝 놀랄 정도의 고액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곧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정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 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적격증빙은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부가치세 두 가지 모두를 줄이는 핵심 포인트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절세 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재고매입세 공제인데요. 세무서로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통지서 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는 안내 문구를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고매입세 공제란 간이과세자 시절에 매입한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 중 2025년 7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에 대해 일반과세자 전환 이후 추가적인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입세 공제가 0.5%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10% 수준으로 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차익 부분만큼을 다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이 재고매입세 공제 금액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수식을 다시 표현하면 재고금액의 110분의 10, 그러니까 일반과세자의 매입세 공제 금액이고요. 약 9.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고금액의 0.5%를 곱한 금액을 빼는 것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 공제 금액입니다. 즉 재고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9.1%에서 0.5%를 뺀 8.6%를 추가로 부가치세로 공제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재고 규모가 큰 사업자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절세 항목이 되는데요. 또 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매입세 공제는 재고품 외에도 기계장치나 건물 등과 같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 후 경과기간에 따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재고매입세 공제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고서도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아 절세 기회를 놓치시는 일이 흔히 발생하는데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 상반기 부가치세 신고 때 신청 놓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재고매입세 신청 절차는 2025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의 경우 2025년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부가치세 신고 시 재고품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 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하반기 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 이내에 세무서장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금액이 그대로 승인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재고매입세 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잘 숙지하셔서 일반과세자 전환 이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으시거나 절세 기회를 놓치시는 일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